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1년 정도만 딱 끌어주면 최고치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유지를 해버리는 거죠. 1년 정도를. 그 다음에 남보다 다른 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으로 기결이 되는 거죠. 싸진 거는 알겠는데 물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추가로 현금이 창출이 돼서 그걸 넣는다 할지라도 평균 단가가 변하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선택인 건데 현금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뒤를 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없는데 거기에서 빚까지 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승부를 건 거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오른다라고 승부를 거신 거잖아요, 사실.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거시경제가 예측이 안 되는 게, 미국이 그 정도로 물가가 폭등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아마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죠. 미국 안에서도 폴 크루그만 교수님도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주면은 저금 아무도 안 하고 다 쓸 줄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만약에 물가가 8%가 아니라 한 5% 정도로 유지했으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가가 지원 정책을 써보고 나니 물가가 너무 올랐네? 야, 이거 8% 넘어가는데 10% 넘어가면 그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화폐를 끊임없이 값어치를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 그게 누구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의 그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돈 자체가 변하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이 계속 변동하는 원리의 기본은 뭐냐면 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가 쓰여 있는 이 화폐가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했을 때 너무 확신을 갖고 몰빵을 하거나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서 샀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확신을 가졌던 거죠. 예. 그러니까 폴 크루먼 그 노벨상 수상자도 잘못을 시인했잖아요. 맞습니다. 인정하고. 예.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될지 노벨 경제학자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많은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버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더 넣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그게 과욕이었던 걸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더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렇죠. 플랫폼이나 뭐 게임이나 엔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알아요. 뭘 아냐면 지금 주식 상태에 비해서 돈을 버는 게 적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사냐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왜 이제 비싸게 사서 더 다 비싸게 하려고 하냐면, 아까 뭐 싸게 사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비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가 그만큼 좀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그런 관점이고, 근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빚을 내지 않고 그냥 주식이 물렸다. 근데 물렸는데 이제 그게 약간 현금 흐름이 난다. 우량한 주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죠. 만약 이제 현금 흐름이 많이 안 나는 기업에 많이 투자했다 이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위험 관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또 막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뭐 1년 후나 2년 후에 바로 이렇게 뭐 조기 상환을 한다거나 써야 되는 목돈이 있었다면은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1년 정도만 딱 끌어주면 최고치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유지를 해버리는 거죠. 1년 정도를.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다고 하면 내려줘 볼까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들쑥들쑥 하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정도는 뭐 좀 충분히, 왜냐면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또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의 뭐 4.5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또 많은 부분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빠진 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4.5까지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4% 정도까지는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4%까지 반영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는 거죠. 과연 5%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5%까지 되면은 과연 경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초토화되는가를 이제 보고 있죠. 투자자 그냥 현금 있는 투자자들은 전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이제 투자를 이제 금융이나 이런 경제를 공부를 해보면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뭐냐면 굉장히 부를 크게 축적하시는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인사이트가 뛰어나고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저희가 알았겠죠. 왜냐면 그거에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될 거고 책으로도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큰 부를 제가 봤을 때 금융을 보면은 끝까지 상대방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방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유럽 격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부자들은 거리에 피가 물들면 집을 사기 시작한다. 약간 그때는 이제 다 팔 거잖아요. 그때 움직이는 예, 그때 움직이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빚을 너무 많이 냈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과신을 하게 되면 금리가 딱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순식간에 그럼 무너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우리가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투자라는 게 엄청난 뭐 인사이트와 뭐 이런 그다음에 남보다 다른 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 인내심으로 약간 기결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도대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언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시다 보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시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시기를 다들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첫째는 그 시기가 오면은 현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무서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항상 20% 30%씩 현금을 워런 버핏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예비비를 챙겨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주식 자체를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재밌는 얘기를 우리 옹 이사님한테 해드리면 제가 좀 내성이 생긴 게 있거든요. 내성이 뭐가 생기냐면 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누구는 뭐 엄청 크게 벌었다더라. 누가 뭐 돈을 벌었다. 내가 벌었다. 이게 나중에 지간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든가 아니면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끌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올라갈 때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웅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KTNG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년 정도를 7만 원 후반대에서 8만 원 초반대 가격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신에 배당은 거의 5에서 6%를 줬어요. 그러면 3년 전부터 KTNG를 만약에 투자했다. 라고 하면 지금 KTNG가 지금 아시겠지만 9만 원 돌파했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만약 KTNG를 3년 동안 꾸준히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률이 지금 한 20%는 왜냐면 배당이랑 합치면 아유, 또 훨씬 넘죠. 그죠?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2년 3년 전에 KTNG를 많이 샀다라고 하면 주위에서 진짜 이상 제정신이야. 지금 2차 뭐 지금 뭐 게임주라든지 뭐 메타 관련주하고 막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거에서 크게 벌었다고 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KTNG는 그냥 들고 있으면은 배당도 계속 그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엄청난 그 변동성이 있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 자체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위험 관리가 핵심이고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KTNG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금 흐름 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보다는 뭘 생각한 거죠? 배당. 위험 관리. 그죠? 위험 관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화끈하게 올라갈 주식도 알고 있지만 이 주식은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이 나고 영업과 현금 흐름이 나기 때문에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관리를 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도 물론 계좌를 열면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보면 지금 S&P 500하고 나스닥만 비교해도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뭐 반도체 지수까지 하면 S&P 500은 뭐 20%, 예. 나스닥은 30%, 예. 반도체 지수는 40%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S&P 500에는 이제 막 가치주랑 섞여 있으니까 예. 이게 덜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을 위험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처음에 애초에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 MDD라고 하나요? 그걸 버틸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방송을 할 때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주식을 한 주씩 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옆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저게 뭐 하는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위험 관리인 거죠. 위험 관리. 그러니까 시간을 쭉 끌면서 천천히 이제 주식에 접근해 가는 거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한 주씩 산다는 것 자체는 항상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현금을 남겨두겠다. 그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 진짜 그 주영 쌤이 그 한 주씩 사라고 하잖아요. 예. 막 몇 주 막 5주 사면 또 혼내잖아요. 다섯 주 너무 많다고. 예. 근데 그게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주식 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막 변화하지가 않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 주씩 샀어도 충분한데 막 하루에 막 몇 천만 원씩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음 날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결국 게 그건 거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약간 그런 뭐 말씀하시는 그런 주식들,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KTNG 같은 것들, KTNG는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좀 현금 흐름 있고 위험 관리가 되는 주식들은 계속 한 주씩 그러면 한 주씩은 괜찮겠네요. 그렇죠. 한 주식을 지금 시기에는. 사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한 주식 사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 또 이게 뭐가 좋냐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 종사자, 전문 투자자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이렇게 안 좋고 힘들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주식을 안 봐요. 그리고 앱을 심지어 지워버려요. 그게 뭐가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늘 과거가 실패가 실패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경험을 삼고 이걸로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어려울 때는 주식을 안 보다가 또 주식이 좋을 때만 보면은 그 과거의 기억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식시장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40, 50 됐던 게 결국은 플러스 50, 100, 200 이렇게 되는 걸 보거든요. 학습이 되는 거야. 이 회사는 망할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놔야지라는 걸 이제 그 금융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걸 보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게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보기 싫고 보면 속상하고 그러니까 안 보는데 근데 이제 그걸 매일 지켜봐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한 주씩이라도 사면은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5만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6만 원 좀 안 되기까지 올라왔다. 지금 오늘 또 이제 좀 떨어졌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나고 나면은 한 주씩 두 주씩 사다 보면 내가 저 최저점에서 그래도 두 주를 샀다. 약간 그런 이 뿌듯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천히 사야 돼요. 예. 천천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천천히 사다 보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공부도 되면서 되면 타이밍 이때는 맞아. 그냥 돈이 있으면 사놓으면 되겠네. 예, 왜냐면 제가 그거를 늘 경험을 하기 때문에